옥순을 중심으로 한 영수와 영호, 상처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영호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큰 차이가 없어. 오히려 영호가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영호나 상철이나 어차피 둘 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면 정숙은 움직일 수 있는데, 영호는 나를 먼저 정리했잖아. 내가 또 갈구했잖아. 영호는 나한테 직진한다고 해놓고 딴 사람한테 갔잖아요. 정숙을 묘사한 성격에 나 좋다고 나한테 직진한다고 실컷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영호를 후보나 이 사람을 내가 마음에 있다고 한들 그걸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선택지가 없지. 정숙을 내가 묘사를 했던 거를 잘 생각해봐요. 영호가 나한테 와가지고 1대3 데이트를,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영호에게 관심이 있었어. 근데 자기소개 때 나한테 철벽을 친 것 같아. 근데 1대3 데이트에 나한테 와가지고 어필을 했어. 근데 나는 상철한테 일단 어필을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상철이 뭐 좋게 말해서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원하면 나를 따라줄 사람으로 여겼거든. 상철이 어필을 했고 표현을 해야 돼. 상철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근데 영호가 나한테 직진을 하겠대. 근데 직진을 안 하잖아, 갔다 오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 거기에서 영호가 마음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 그거는 증명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정숙은 내가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 나를 버려질 것 같은 사람이면 먼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호에 대해서는 나를 버릴 것 같은 사람이니까 먼저 버렸어. 어떻게? 그래서 나락코인을 했다고 그랬잖아. 영호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자기소개 때? 그 아니었거든. 그렇게까지 나락길 갈 정도로 뭘 했어? 아니었어. 하지만 정숙은 나락코인이라는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왜? 머리로 영호를 밀어내야 돼. 왜냐면 저 사람은 무서워. 나를 버릴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먼저 거절해야 돼. 먼저 뭐 열심히 저 사람을 나락으로 보내놔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뭐 마음이 가거나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영호가 싫어졌던 거야? 아니면 머리로 저 사람을 밀어내는 거야? 머리로 저 사람을 밀어내는 거잖아. 그런데 1대3 데이트 때 어땠어요? 영호가 직진한다고 했거든. 근데 오자마자 어떻게 됐어? 안 했어. 그러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된 거잖아요. 이건 영호에게 마음이 커서라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영호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내가 싫어서 우는 거라고. 항상 사랑을 갈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자신이 싫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게 싫어서 누군가가 떠날 것 같으면 먼저 손을 막 그어버리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봐 두렵고 자꾸 그런 일들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먼저 사랑을 갈구해서 이 사람을 얻으면 내가 이 사람이 떠나갈 때 상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갈구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갈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구를 해야 돼. 나는 솔로에 와서 갈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갈구를 했다가 이 사람이 떠나가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이전에 봤던 돌싱글즈의 다빈씨가 말했던 그 문장을 내가 그래서 인용해 온 거예요. 다빈씨가 그래서 울었거든. 그 이후로 다빈씨가 뭐 그때 한정민 씨한테 그 후로 막 마음이 계속 막 크게 남아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때 사랑을 갈구하고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누군가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떠나가는 그 현실, 그 상황에서 내가 경쟁하고 갈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는, 그랬다가 또 이 사람이 떠나갔을 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울까 두렵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정숙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잖아도 불안도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떠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면 스스로가 견딜 수 없으니까 자꾸 머리로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나를 품어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정숙님 자기소개 다시 보면 그 부분이 있어. 근무지가 모스크바하고 취미도 굉장히 많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이상형 얘기가 있거든. 본인의 세상이 너무 좁은 분, 그 세계에 저를 가두려고 하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결국 나를 가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자유롭게 뛰놀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냥 본인의 세상에서 나는 그냥 마음껏 뛰놀고 싶어. 그 세상에서 내가 나가지 않고 그냥 마음껏 안전하게 뛰놀고 싶은 거야. 자유분방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안정적으로 넓은 마음으로 내가 마음껏 뛰놀아도 되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있는, 마치 아빠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넓게 나를 품어주고 넓은 세계로 내가 아무리 뛰놀아도 내가 어떤 단점을 보여줘도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끝나고 상철에게도 끌리는 게 상철의 안정성에 끌리는 거야. 여기서 상철이 자기소개 때 이 말 했잖아요. 데려가주면 잘 따르는 스타일. 그러니까 맞춤형.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다 따라주겠구나. 안전하구나. 넓은 세계에서 그게 뛰노는데 그렇게 어른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정숙 씨는 결국 내가 더 사랑하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 중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
그러니까 정숙님의 그 마음의 맥락을 알겠죠. 뭐 상철과 끝났으니까 이제 영호한테 들이댈 거다. 그게 아니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지금 영호는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게 지금 보이는데 네가 다른 사람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아니야. 나 좋아해봐. 정숙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못해. 자기가 나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갈구하고 그 과정에서 못 견뎌. 4일차 저녁이 무슨 날이냐면요. 영호랑 1대3 데이트를 하고 얼마 후야. 1대3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그 계속 이벤트가 있고 이게 뭐 며칠 전이 아닌 거지. 그 전날 영호와 그런 일이 있었고 다음날 상철과 그렇게 기빨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1대3 데이트를 하고 그날 상철과 데이트하고 기쁜 마음이었지. 상철과 1대3 데이트하고 상철과 관심 있고 영호도 나한테 직진한다고 하고 근데 다음날 보니까 영호도 직진 안 하고 상철은 기빨렸고 그리고 다시 와서 술자리 와보니까 영호는 그렇고 자기는 또 소외되는 느낌이고 누구도 내 곁에 남지 않는 나는 계속 사람을 추구하는데 아니면 상철과 데이트하다 망해서 그래서 온 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 사랑을 갈구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영호를 단념을 했었는데 나라 코인이 된다는 말로 머리로 단념을 했는데 영호가 직진한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겠다고 했었고. 이때는 이제 뭐 영호의 그동안의 행보를 봤는데 이미 이제 영호에 대해서 내려왔고 이제는 영호의 그 말뿐인 직진에도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상철이랑 데이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4일차에서는 어쨌건 뭐 상철에게 다시 가는 거지. 그러면 상철에게 굉장히 해맑게 다시 데이트를 하러 가는 정숙을 보면 정숙의 눈물이 상철과의 데이트 망쳤어. 나 어떻게 이제 상철 어떻게 봐? 일까? 그렇게만 해석하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갈구해야 되는데 내가 영호에 대해서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되고 계속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사람들은 나한테 직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다른 데 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게 옥순과 말했던 그런 부분들. 옥순도 영호에 대해서 묘사를 했을 때 정숙도 영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결정적으로 정숙 씨가 눈물이 쏙 들어가는 장면이 옥순 씨가 영호에 대해서 간제비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정숙이 갑자기 영호를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그 1인칭으로 얘기해. 옥순 거봐 너는 영호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영호 그런 사람이 괜찮아라고 하면서 눈물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철과의 데이트가 망해서 울었다 50만 원이 아까워서 울었다 그러면 4일차에 상철한테 가지도 않고 4일차 상철한테 가서 상처받아서 돌아와서 인터뷰에서 그런 대사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뭐야 결국 그 안에서 내가 경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어필하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못 얻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어필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마음을 표현해야 돼.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오픈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근데 정숙은 그게 싫어. 그냥 아빠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품어주는 그런 넓은 들판 같은 사람을 원해. 그런데 상철은 일단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실은 그 정숙의 눈물에 대한 해설은 전혀 번복되지 않습니다. 정숙 씨가 상철 씨와 데이트를 선택했고 데이트하고 와서야 이제는 그러면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그 눈물에 대해서 내가 해석했던 거에 근거를 심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잘 봐야 돼요. 그게 틀렸다고 인정하시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정숙의 눈물에 대한 해석은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상철이 내가 싫다는 거를 더 인정하고 오히려 상철 앞에서는 눈물을 참지만 갔다 와서 인터뷰에서 그때서야 공황 상태가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인 거지. 정숙 씨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자신은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뭔가 환경적으로 좀 자신을 억까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숙 씨가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오바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게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버스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뭐 처음에 와서 영숙 씨에게나 뭐 남자 출연자에게나 그게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밉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게 이제 너무 오바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진실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지. 간밤에 이제 울었던 정숙이 두 눈이 퉁퉁 부은. 그래서 뭔가 평소에도 선을 그래도 아닌 사람한테 그으려고 하는 편이고 영수에게는 막상 선을 제대로 못 그었고 영수한테 지금 과감하게 선을 못 긋는 상태고 그렇다고 또 나한테 직진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하는 영우나 그리고 상철도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선을 안 그은 건지 그건 건지 애매한.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부딪힌대. 그래서 뭐 긍정회로 돌려서 성공한 삶을 살아 산뜻하게 바캉스 룩을 입었군요. 그리고 정숙 씨의 이런 의상으로만 보면 뭐랄까 상당히 그 뭐랄까 섹시한 옷이잖아요. 그런데 저게 뭐 댕기머리라던가 색감이 또 발랄한 색감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저 옷이 가지는
어떤 섹시함을 중화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영수 씨에게 어필을 하는 게 아닌가. 영수 씨의 어떤 트리거가 됐다고, 영수 씨 왈. 그래서 어쨌건 지금 영수 마음속에는 옥순과 정숙. 그렇게 누군가가 와서 영수가 벌떡 일어나. 그때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정숙이 찾아와가지고 영수가 와가지고 또 뭐 우리 영수님이 챙겨줄 거야 이러면서 챙김을 받죠. 어제 그렇게 울었던 정숙, 하지만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거지. 살뜰하게 이제 정숙에 이걸 챙겨주는데, 옷은 영씨 걸로 챙겨줬고 술 깨는 약은 영호 걸로 챙겨줬고, 이제 식사는 영철이 해놓은 식사로. 물론 영철이 이제 영수님이 챙겨줄 거라고 말은 했지만 드세요 천천히 이러면서 맛있어요. 근데 영수는 저렇게 챙겨주는 것도 영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일은 맞는데, 항상 뭐랄까 호의를 유통해준다. 옷도 유통, 본인이 직접 생산 판매를 하진 않고요, 유통에만 집중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우리나라 어떤 산업의 혈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낫솔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죠. 유통업. 술 깨는 약도 유통, 영식 씨의 옷도 유통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하다 영철의 음식까지 유통을 해주고 있네요. 영철의 음식이죠. 영철님이 이거 이 소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놓이니까 소화가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분명히 속이 안 좋았다가 아침에 속이 괜찮아졌나봐요. 다행이네요. 영숙 예측 가능한 분인가요? 막상 같이 일할 때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왜? 어제까지는 이제 정숙하게 입었고 이제는 뭐 자기 스타일대로 입는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게 더 어울려. 따은 머리도 더 어울리고. 그래서 정숙하려 그랬는데 안 되겠다. 다 보여주겠어. 이게 나다라고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하는데, 어제와는 사뭇 달라진 정숙의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영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영수도 스스로를 지금 모르는 거고, 저거를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줄게. 영수가 진짜 많이 양보해가지고 정숙에게 간,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의 고등학생 커플, 기분이 이상하대요? 질투였겠죠. 질투를 인정하는 그 마음. 제가 정숙님을 생각보다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정숙이 교복 입은 모습 보고 질투했다고 본인 입으로. 여기서도 정숙이 와가지고 눈을 못 떼요. 여기서 교복 커플이 있으니까 어때? 여기서 지금 눈을 못 뗍니다. 눈을 못 떼. 계속 봐. 그래서 질투라고 하지? 그 뒤로 이소룡 복장 입고 옆을 계속 맴돌잖아. 응? 시선을 떼지 못한 건 지금 댕기머리하고 저 초록색 의상이 아니야. 여기에서도 계속 맴돌았거든. 돌아와서 괴지 초콜릿 까먹고 보고 또다시 와가지고 계속 자연스럽게 와서 앉고 신발 털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영수의 트리거는 초록색 저 의상이 아니라 영수가 정숙에게 빠진 트리거는 교복입니다. 의상이라면 교복이잖아. 지금 어제와 사뭇 달라진 정숙의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영수인데, 시선을 떼지 못한 건 이 전날에도 그랬다고. 교복 입었을 때부터 심지어 시선을 떼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어. 그러면 영수의 트리거는 교복이었다. 아니, 교복에 대해서 뭐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시선을 떼지 못하는 영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전날부터 그랬다는 거야. 그 시작이 전날이었다는 거지. 영수도 인정했잖아. 질투라고. 자기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사뭇 달라진 정숙의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영수는 맞는데, 어제와 사뭇 달라진 정숙의 모습에도 시선을 떼지 못하고 어제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어제도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맴돌았고, 정숙에게 이미 마음이 커요. 같이 데이트를 할 때 정숙은 나는 부산 가서 통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이미 너무 멋있었어. 영수는 지금 이날 갑자기 내 마음이 끌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퍼즐을 맞출 뿐이지. 영수는 정숙에게 이미 그 전부터 끌려 있었죠. 끌려 있었지. 교복 커플에게 계속 시선 향하고 그 주변 맴돌고 이러고 있었어. 이미 반했었고 질투라고 얘기했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야. 영수가 정숙의 마음을 얻는 거는 16기의 광수가 영숙 씨의 마음을 얻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한층 상큼했던.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냥 넘어간 것 같다. 근데 영수도 자기 마음을 너무 모른다. 어떻게 보면 영수 씨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고,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거니까. 인간의 마음에 질투가 있는 거 너무 당연해요.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질투가 안 따라와. 근데 이제 저 의상을 보고 또 너무 좋으니까, 어제 저녁에 상철 옆에 있는 거 보고 엄청 질투하고 사진 찍어주고 막 기분 이상했고, 그 처음에 상철 교복 커플 됐을 때도 계속 쳐다보고 실은 계속 정숙 생각했잖아. 근데 만약 초록색 의상에 넘어갔다면 그거는 어제 행동도 같았기 때문에 그 의상이라면 교복이다. 그래서 정숙의 옷차림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옷차림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옷차림은 교복이다. 그래서 이성 간의 끌림이라는 게 사실 그런 쓸데없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끌리네. 그때 마음속으로 확신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옥순 정숙 사이에서 고민했다면 정숙 등장 타이밍,
그 시점을 계기로 한 명으로 아예 좁혔죠. 그 본인이 저렇게 간을 보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어차피 오지도 않았겠지만 떠나갔죠. 그리고 그 정숙 씨의 대계를 계산하지 않았을 때 영수의 인터뷰는 뭐 나랑 아직 그럴 사이도 아닌데 나는 내고 싶지 않았어요. 낼 필요가 없죠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보면 이제는 관심이 있으니까 돈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관계가 아니어서 계산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정숙 입장에서는 영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은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는 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빠져가지고 이 다음 주에 이제 영수가 정숙에게 또 마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는 정숙 씨가 사랑을 갈구하고 그 안에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그런 장르였다면 이제부터는 장르가 스릴러로 저는 다음 주부터 그런 건 아닌가 뭐 살짝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게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영수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순진한 거지. 너무 계산적인 면은 있지만 또 순진한 거지. 남모르게 영수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정숙이 식사를 마쳤대. 그래서 산책하실래요? 하지만 지금 광수도 영수랑 놀아줄 시간 없어. 현숙님한테 가버리고요. 영우 계세요? 저기요? 현숙이 자긴 줄 알았지만 아까 말할 게 있다고 해서라고 은근슬쩍 돌리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옥순이에요. 그럼 옥순님 좀. 현숙은 지금 살짝 까인 느낌이지. 이래서 아까 그 수동 공격이 살짝 한번 튕긴 거고. 그러면서 이 영호와 옥순. 영호는 대화를 빨리 해보고 싶었는데 좀 늦어지지 않았나. 영호는 지금 하루가 날라갔어. 이 전날 대화를 할까 말까 주저주저 했지. 이 전날이 아니고 전전날 옥순이 영식의 도움으로 나 오픈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완전 오픈은 아니었는데 나 지역 구애받지 않고 만나보겠어요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옥순이 오픈을 했는데 지금 옥순이 보기에 영호는 연상이 좋네 어쩌네 막 그랬어. 그러니까 옥순은 상처를 받았지. 그래서 그렇게 좌절돼 있는 상황, 짜장까지 먹은 상황에서 나를 그래도 1순위로 생각할지 모르는 영수에게 한번 가볼까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진짜 웃기게 된 게 다들 1순위를 선택 못하고 2순위 선택했어. 옥순도 지금 2순위 선택했잖아. 2순위 선택해놓고 영수와 데이트하다가 결과적으로 상대가 내가 또 2순위래. 그래서 된통 당해버린 꼴이 돼버렸지. 영자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1순위가 아닌 2순위를 선택한 게 됐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영호랑 현숙도 결과적으로는 영호는 2순위도 아닌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버렸고 막 다 꼬여버렸지. 그러니까 대화를 빨리 해보고 싶었는데 늦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좀 늦게 왔죠. 근데 옥순 씨가 저도 너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여기가 그렇죠. 라고 하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옥순 씨는 자기가 힘들거나 괴로울 때 약간 털고 일어나는 건 잘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한 면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영호 씨에게 그렇게 아유 괜찮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도 좋았을 텐데 왜냐면 옥순 씨가 영호가 1순위니까 1순위면서 지금 계속 나는 영수랑 대화할 거라고 본인을 속이고 있거든. 삐져서 나는 영수라고 본인도 속여 인터뷰하면서 사람들한테도 자꾸 그렇게 얘기해. 여기서도 저도 너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대구 발언을 정정했던 옥순에게 하루빨리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그래서 기존에 생각한 이상형과 제일 가깝다. 어쨌건 영호는 첫인상이 옥순이었죠.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이상형, 외모의 이상형이겠지? 영호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적인 부분. 영호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 그냥 외모에 꽂혔고 그 꽂힌 것이 크고 그리고 성향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 옥순님처럼 겉은 화려해 볼 수 있지만 순수하게 물 다 묻혀가면서 칼질도 잘하고 의외로 소탈한 모습이 좋게 보여서 제 부모님 같은 느낌이 나서 어머니랑 비슷하거든요. 영호가 어려서 이러겠지? 나이가 이게 30이 넘어가면 이제 저런 말들을 뭐 사귀다가 상대의 장점을 얘기하거나 할 때는 뭐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아직 썸도 타지 않는 예를 들어서 거의 이 정도면 소개팅하고 한 2번째 만난 상황에서 넌 진짜 우리 엄마 같다 이런 말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저거 자체는 칭찬은 맞습니다. 이게 영호가 나는 진짜 당신이 좋아요 이 말은 맞거든. 근데 저 말을 좋게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말을 하는 영호의 말은 진짜 칭찬이야. 제가 미녀의 마음을 얻는 방법 나는 뭐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미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모료 상담 때 강의를 쭉 했었죠. 미남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서도 짧게 강의를 했는데 상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상담이 솔루션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첫 번째 말이 이 사람의 엄마의 속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남자가 상대를 칭찬하기 위해서 엄마 같아요 라는 말을 쓰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남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남자의 엄마 같은 속성을 내가 보여주는 건 그럴 수 있어. 그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여성에게 넌 내 엄마 같아 라는 말은 안 돼. 실은 남자한테도 넌 내 아빠 같아라는 말 그닥 좋지 않아. 물론 넌 내 엄마 같아라는 말보단 나아. 근데 그것도 좋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아 진짜요? 하면서 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알아서 칭찬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다는 얘기겠지. 근데 옥순한테는 알아서 나오는 칭찬이고 저게 계산된 칭찬이었으면 보편적이고 상대가 좋아할 만한, 예를 들어 현숙에게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뭔가 상대가 원하는 칭찬을 했을 텐데 지금 알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엄마 같아요라는, 뭐 부모님 같아요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야 라는 게 뭐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게 남녀평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여성분들이 듣기에 따라서 아, 난 엄마 같은 여자 만날 거야. 그리고 넌 엄마 같아. 이런 말이 싫잖아요. 근데 이제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로 싫게 되는 것 같아. 더 싫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아니 엄마 같다는 말을 들으면 좋을 수 있죠. 그 칭찬이 맞다니까. 그 말을 싫어하는 여성이 많다는 거지. 아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데 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뭐 12% 안에 드는 거지. 근데 이제 안 좋다가 76%란 말이야. 그러면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좋겠지. 나는 좋은데요? 해갖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지. 왜냐면 지금 1대 8의 비율로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상황인데 나는 좋아 라는 말로 그냥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90%에 가까운 확률로 엿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부모와의 관계에서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야. 말을 하는 사람은 이게 분명히 칭찬의 말은 맞아. 칭찬하려고 그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저 말이야말로 마음이 움직인 말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저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호감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저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엄마가 예를 들어서 막 엄마가 쓰레기 같고 막 엄마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한데 너는 우리 엄마 같아 라는 그런 맥락이면 둘이서 부부싸움 할 때나 나오지. 근데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너는 우리 엄마 같아라고 안 싸워요. 너는 니네 엄마 같아라고 싸우지. 그래서 애초에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건 불필요한 얘기고, 이제 문제는 그 칭찬의 의도는 다 알아요. 그건 당연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야. 듣는 사람이 싫어할 가능성이 지금 10대 8의 비율로 그 8만큼 싫어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멘트라는 거지. 그거를 뭐 내가 엄마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면 상대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화자의 관점에서 집중하는 거잖아. 지금 봐봐. 내가 설문에서 뭐야. 엄마 같다는 칭찬. 남자가 듣는 게 아니죠. 남자가 좋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거지. 여자는 좋다 안 좋다지.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좋다 안 좋다란 말이야. 그러면 말하는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어필이 되고 그걸 충분히 알고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문제야. 그래도 안 좋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순위를 밀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엄마가 관계가 좋다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그건 다른 문제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영호 씨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옥순 씨가 여기서 이제 좋다고 말했던 이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기를 바라야겠죠. 그래서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호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영호도 어리다 보니까 내가 엄마 같다는 말은 무조건 칭찬이지. 나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말한 거고 내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굉장히 좋고 영호 씨는 부모님에게 굉장히 순종하는 착한 아이였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걸 성공해온 아들이야.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호님 입장에서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건 옥순에게 실은 큰 칭찬을 들려주는 거지. 오케이야. 당연히 부모와의 관계를 봐야지. 그거는 영호 관점. 지금 우리는 그 말을 들은 옥순이 어떻게 들었을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아무리 여기서 영호 씨가 그건 알겠고 옥순 씨가 이렇게 들었을 거다. 그래서 옥순 씨 같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렇게 퍼센트 위험하다 해도 내가 이미 영호의 말에 꽂혀 있으면 영호 관점에서밖에 사고를 못 하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고 말하는 관점에서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호는 굉장히 옥순에게 크게 끌리고 있죠. 끌렸지. 근데 현실적이고 또 그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장거리. 이 사람은 센터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는 한의원을 포기하지 못하니 뭐 안 되겠구나. 그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옥순이 듣기에도 아 이건 칭찬 같기는 한데 엄마 같다고? 부모님 같다고? 이게 지금 조금 위화감 신호가 들긴 했을 거야. 조금 위화감 신호. 그래서 제 뇌는 그렇게 움직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뭐 AI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는 온전히 옥순님한테만 매진할 생각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옥순 씨가 오늘만요? 이거는 오늘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그러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면 옥순 씨는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지금 삐져 있는 거야. 영호에게서 실망해서 손절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삐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영호 씨의 이 행동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말을 한 거는 옥순 씨가 원하는 방향이야. 옥순 씨는 영호가 다가와 주길 바랬어. 어렸을 때 동생 일을 생각해보면 뭐 오빠 뭐 줘 이렇게 했다가 아예 하고 장난치면서 안 주다가 나중에 울라고 하면은 그때 주거든. 아이스크림 알았어 줄게 자 네 거야. 늦었어. 보통 애들이 그러거든. 그래서 늦었어? 알았어 먹지 마. 그러면 울어버리지. 그때 아예 거봐 자자 줘 먹어 됐어 안 먹어 늦었어. 그러면 뭔 본인만 손해야 실은. 영호는 세상에 한 명이 물론 영호가 가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옥순 씨 인생에. 근데 결국 이 상황에선 내가 다 잃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영호는 하는데 옥순 씨는 지금 마음이 덜 풀렸어. 그러면서 이때 영호가 현숙에게 말을 또 겁니다.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선 영호가 나한테 그래도 왔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오늘 하고 내일도 있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앉아서 둘이 있었는데 뭐야? 현숙한테 나가자고 그러네? 응? 현숙이 심지어 거절하네? 뭐야? 그러면 현숙이 나가자니까 또 쪼르르 나가? 내 앞에서 현숙한테 먼저 나가자고 그러고 또 현숙이 나가자니까 쪼르르 나가? 됐어? 이게 지금 옥순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옥순 씨가 아까 좀 마음이 풀렸다가 이게 또 쪼르르 나가는 거 보고 거기서 옥순 씨 마음이 또 야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을 안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생각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차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호랑 현숙이 나가고요. 옥순 씨는 안 쳐다보죠. 원래는 누가 이렇게 나가고 얘기하고 그러면 쳐다도 보고 그래 뭐 둘이 산책 나가? 뭐 말은 안 해도 뭐 그냥 눈길이 가기 마련이잖아. 근데 저 정도로 안 가는 거는 이제 유령 취급하는 거지. 옥순 씨가 결과적으로는 영수를 선택하는 갈 곳이 없었죠 영수님은. 그래서 그 근처를 매물고 있었고 그러니까 옥순도 영수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영수가 아니라 영호였잖아. 근데 본인이 짜장면 먹고 어쩌면 나를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그러면서 영수에게 괜히 가서 면접 보고 이랬단 말이야 영수 회사에. 그래서 나이가 몇이더라? 그래 나이가 몇이고 그래서 뭐 나이 얘기하고 하면서 면접에 막 임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영호에게 확신을 얻나 싶었는데 영호는 또 현숙이랑 나가버리고 여성분들의 선택이 시작되는데 일단 영숙님의 선택 영식님한테 안 했죠? 그래서 영식님은 아우 긴장 풀고 있어야겠다 이제 올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수님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누구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해야만 하는 영수님도 포기를 안 했는데 하지만 영수는 자기가 포기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정숙도 옥순도 내가 마음만 연다고 말만 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테니까. 정숙 씨가 영수의 마음을 안 받아줬을 때 영수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네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영식 씨는 현실 감각이 있죠. 4일차에서 영숙과 데이트를 못한 상황에서는 영식 씨에게 다른 대안이 등장하는 건 좀 어렵죠. 왜냐면 영식 씨도 까다로워서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랑 만나긴 좀 어렵고 그렇게 이제 정숙 씨를 찾는 영수님 나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던 장거리 문제 근데 정숙에게는 큰 고민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 말은 뭐야 정숙과 나는 지금 서로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정숙은 우리의 장거리 문제 안 돼 근데 영수는 그게 혼자 고민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영식한테 포기하지 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옥순과 정숙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숙에겐 큰 고민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모스크바와 서울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창원이지만 어쨌건 한국과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내가 마음만 돌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다. 지금 물론 풀옵션이나 마찬가지인 옥순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정숙이다. 날 위해서 한국으로까지 온다고 한 사람 그래 정숙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뭐 외적으로도 오늘 더 제 타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끌렸다. 그래서 옥순님은 어떻게 됐는지 하니까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네요. 옥순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라는 거지.
그래. 영수가 인생극장을 재밌게 봤나 보다. 인생극장을 찍으면 그래 결심했어 하는 동안 세상이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결심했어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하는 거잖아. 하지만 현실에서 내가 갈등하는 동안 세상은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정숙 씨는 이쪽으로 가버렸고요. 영수는 실망을 했겠죠. 정숙이 올 줄 알았는데 씁쓸하게. 영호는 또 옥순을 기다리고 오전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오해가 풀리고 생각들이 넓어져서 진중하게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옥수는 영수 옆으로 갔어. 맨발로 영수 옆으로 다가갔죠. 그렇게 영호가 나 짜장면 가게인데 그렇게 하니까 옥순 씨가 그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웃어. 복수에 성공했다 이거지. 근데 연인 간에나 부부 간에 실은 이런 심리는 물론 옥순 씨가 어리니까 충분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그 모든 관계를 파국으로 이르게 하는 심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격정적이고 서로가 그 복수를 하고 감정의 피바람이 불면서 서로가 더 돈독해지고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감정적으로 서로가 더 얽혀서 끈끈한 사이가 되는 커플이 있죠. 그 불안정한 애착들이 만나가지고 막 그 단단한 결속을 이루는 경우가 있지. 실은 그게 그러니까 멘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근데 보통의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복수는 복수를 낳거나 한 사람의 큰 상처를 낳죠. 감옥에 가두거나 상대의 감정을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서로가 상처가 되거나. 왜냐면 어떤 복수도 충분하진 않거든. 그래 저런 장난치면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건 다른 남자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장난도 예를 들어서 어쨌건 선택은 하고 장난을 쳐야지. 아니면 선택은 하고 뭐라고 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아예 다른 남자 선택해서 다른 남자 데이트 해놓고 이거는 지금 영호가 어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영호는 어리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 두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만약 여기서 잘 돼서 나이가 들어간다면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맞아. 옥순이야말로 복수할 거면 지나가는 척 페이크나 하고 한번 하고 그렇게 그냥 다시 돌아가는 정도로 됐어. 그리고 데이트하면서 내가 오늘 진짜 안 올라다가 온 거예요. 막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면 돼. 근데 이거를 아예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다? 이거는 실은 영호가 만약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물론 서로 손해인 거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준 영수를 알아보고 싶었던. 사실 저도 처음 원픽은 영호였는데 그 마음을 접은 이후에 온 거라 본인이 뭘 접어. 여기서 인터뷰에서도 접은 이유라고 하지만 정작 영수한테 까이고 나서는 어때? 그냥 본인이 삐져 있었다고 하잖아. 안 접었어요. 삐져 있는 거랑 마음을 접은 거랑 같아? 아니 진짜로 마음을 접었으면 괜찮다니까? 근데 막상 영수한테 그렇게 한 방 먹고 와서는 삐졌다고 하잖아. 삐진 거랑 접은 거랑 다르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접었어요. 이거는 파혼이잖아요. 결혼을 할 사람이 있었는데 삐졌어요. 이거는 삐진 걸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거는 계속 결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옥순 지금 여기서는 마음을 접었다고 하잖아. 안 접었어. 그냥 애들이 말하는 늦었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 옥순 씨 스스로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체 섣불러 지금 옥순 씨도. 근데 이번 기수가 확실히 어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영호 입장에서는 진짜 진심을 담은 나는 솔로 와서 가장 진심을 담은 칭찬이지. 엄마 같다. 이거는 영호 입장에서는 진짜 최고의 칭찬이야.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엄마와의 관계가 분명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호 입장에서는 최고의 칭찬을 했는데 옥수는 나의 그런 진심을 듣고도 영수한테 갔네. 이런 상처가 있겠지. 마음을 접기 전에도 일찍 왔으면 영호님을 선택했을 수도. 영호도 너무 끄는 건 맞아. 영호도 그 전날 계속 민기적대고 뭐 영철이 뭐 얘기하러 보려도 됐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민기적대고 또 옥순이랑 얘기하고 와서 또 현숙이랑 얘기하러 가고 그게 이제 옥순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리는 없겠죠. 맞아. 영호도 너무 간을 봤지. 그건 뭐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러고 보면.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오는 길에 나 약간 영호님한테 복수한 기분. 근데 이런 게 복수라는 것도 결국 이 사람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면 복수를 뭐하러 해. 영수랑 데이트할 생각부터 하지. 여기서도 영수랑 데이트할 생각 안 하고 영호한테 복수하는 것부터 떠올리잖아요. 마음의 영호가 더 큰 거야. 나도 모르게 복수 성공. 모르게 아니잖아. 모르게 성공한 거 아니잖아. 대놓고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영철 씨는 조언을 합니다. 영호에게. 근데 나는 영호님이 적극성이랑 표현. 근데 영호는 오전에 달리긴 했거든요. 그 적극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다들 너무 낯설식의 적극성을 하는 거 아니야?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현숙한테 옥순한테 막 다 가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근데 영호 입장에서는 옥순에게만 했다고 생각할 거야. 현숙은 나한테 먼저 말을 하려고 해서 그냥 간 것뿐이고. 영호도 나름 이제 이날 4일차부터는 슬슬 직진을 마음속으로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태도는 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온전히 옥순님한테 쓰고 싶다고 얘기도 했어. 너무 솔직했나 싶기도 하고. 그날 옥순 씨가 데미지 더 입었지. 영수랑 데이트하면서 더 입었고. 그래서 영호는 뭐 멘붕이 왔다고 이렇게 관심 갖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영수와 옥순의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영수와 옥순의 데이트군요. 옥순 반란 시작 이랬는데 그러게 반란이 영수에게 진압돼가지고 영수가 진압해가지고 영호한테 딱 던져줬어. 옥순이 영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날을 딱 빼들었는데 영수가 잘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래서 영수는 오늘 선택할 때 아예 별로 고민 안 했어. 근데 옥수는 나는 영수님 선택할 거다. 근데 영수 저 썩소는 그냥 버릇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다. 선택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 했겠죠. 내가 영호에게 삐진 것인가? 내가 영호에게 마음이 있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 영수보다는 영호 생각을 더 많이 했겠지. 다른 사람은 선택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얘기지. 근데 이제 영수는 이제 이놈의 인기 지금 옥순도 나밖에 없고 정숙도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온다고 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해서 저렇게 다른 사람 주변을 맴도는구나. 그럼 여기서 영수가 어쨌든 최종 선택 때는 한 명만 선택해야 되잖아. 두 명 좋아한다고 두 명 선택할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수는 그 두 명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고 호감을 받고 있고 내가 두 명 다 선택을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 현실이. 이놈의 인기 이거 어떡하냐는 거야 지금 영수는 지금. 오늘 끝나면 진짜 하루 남는 거고 그 시점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 둘 다 나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래 옥순 너 나한테 1순위로 선택하는 거 알겠어. 너는 갈 곳 없지? 짜장면 먹었는데 내가 구원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를 또 버려야 되는 게 너무 미안하다. 넌 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아니죠. 옥순도 영수가 1순위 아니야 실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늘 최종 한 명을 그냥 선택했거든 내 마음속으로는. 근데 이거 자체는 좋아. 맞아. 나도 이거 자체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밥 좀 먹고 얘기해. 좀 사람 고기 멋있게 지금 씹어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한 분한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고 그게 사실은 옥순님은 아니야. 이제는 정숙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정숙이 실은 영수가 옥순에게 미안해하는 걸 보고 그쪽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줬죠. 구슬자리에서 기억나나요? 길을 잘 닦아줬더니 옥수는 오해했지. 영수가 나를 1순위로 생각했었구나. 그래 나를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만나자. 그러니까 옥순이 그 정숙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서 본 영수는 나를 1순위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수랑 데이트를 하고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영호는 나를 1순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어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긴 했었지. 그래서 물론 근데 처음에 영호에게도 서로가 상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이 커진 것도 있지만 덱철 같은 마음이었으면 옥순 그 최종 면접 보듯이 뭐 몇 살이냐 뭐 그제야서야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뭐 결혼까지 쭉쭉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흔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영수는 굉장히 결혼할 마음으로 나왔고 현실적으로 옥순 조건 뭐 나쁘지 않고 결혼까지 쭉쭉쭉 갈 수 있겠는데 그냥 결혼까지 쭉쭉쭉 갈 수 있는 옥순 그냥 옥순이 나 좋다고 하니까 그냥 옥순이랑 할까? 그래도 난 정숙이 좋은데 러시아 좀 걸리는데 그래도 온다고 했잖아. 그렇게 용기 있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못 냈네. 그냥 받아줘야 되나 그 마음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옥순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옥순도 그제서야 솔직하죠. 솔직하게 말하면 내 원픽은 계속 영호님이었어. 그걸 왜 이제서야 솔직하게 말하냐고. 본인도 스스로를 계속 속여왔잖아. 인터뷰에서도 솔직히 말 안 했잖아. 그러면 영호 아니었다면 늦게 와서 영호에게 이제 마음 접었다며. 근데 이 얘기를 왜 이제서야 영수에게 그것도 하냐고. 그게 옥수님의 자존심 때문이다. 영수가 솔직하게 말하니까가 맞는데 그 솔직한 말이 미안 네가 아니야 라는 말에 옥순이 야 나는 뭐 넌 줄 아냐? 나는 뭐 네가 나 1순위라고 여기니까 내가 그래도 나 1순위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널 좀 보려고 한 거지. 무슨 야 나도 너 아니야. 나도 영호가 좋았거든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래 이거고 영수는 야 미안한데 너 나 아니면 짜장면 먹던 애여서 내가 선택하긴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나 보다. 이게 지금 이게 애들 싸움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두 분은 그러진 않았죠. 더 품위 있게 어른으로서의 대화를 했었죠. 근데 그 마음은 굳이 이렇게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삐져있던 찰나 오늘 갑자기 마음을 표현해온 영호. 근데 나는 그냥 영숙님이랑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아니죠. 그것도 아니지 실은. 영호가 현숙과 나갔고 그러면서 영호에 대해서 늦었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하고 싶었고 현숙과 나간 영호 그게 또 미웠지. 질투가 났고. 그래서 영수에게 오면서 영호가 나 짜장면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씩 웃었지. 근데 여기에서 나는 그냥 영수님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라는 건 야 너는 네가 한 말 책임도 못 지냐? 나도 너 아니야. 근데 여기에 온 거는
네가 나랑 데이트하고 싶고 뭐 결혼까지 쭉쭉 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잖아. 그래서 왔지. 나도 너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랑 선택해가지고 데이트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잃었는데 지금 그럼 어제 그런 얘기 왜 했어? 이게 약간 영자 마음도 비슷하지 않나? 영자도 영철에게 물론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나와 내 약속일 뿐 영수님이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너는 약속 안 지켰어. 네가 물론 약속 안 지켜도 돼.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것도 실은 옥순식 비난이죠. 근데 비난과 저런 감정 표현 치고는 뭐 상당히 괜찮았다. 상처를 주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어쨌건 그래도 저기 말에는 서운함과 상대에 대해서 질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영수는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마운데 영수야 고맙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옥수는 나는 약속 지키고 싶었어. 근데 뭐 너는 약속 지킬 필요는 이유는 없지. 나는 나와의 약속일 뿐. 지금 영수는 고맙대. 영수 뭔가 이 사회적 지능이 확실히 높진 않은 것 같아. 나도 나중에 영훈님이랑 얘기했을 때 할 말도 생길 것 같고. 아 제가 선택했는데 까였어요. 사람이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영수가 못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하면 고맙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영수는 너무 좋아. 아 이렇게 재밌게 재치 있게 내가 정수기라 했는데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옥순이 아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됐죠. 이게 옥순 씨 진심이거든. 이게 무슨 농담 반 진심 반이야. 옥순은 지금 계속 그런 의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대놓고 말해. 여기 지금 자막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됐죠. 이게 진심이잖아요. 이게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농담이라고? 그냥 단지 농담인 톤에 얹어서 하는 말이지. 이건 진담이에요. 그러니까 영수는 근데 이거를 진짜 농담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아유 진짜 왜 그래 이러면서 빵 터져. 저게 입 닦는 게 아니고 너무 웃겨가지고 뒤로 자지러지는 거야. 저걸 웃겨서 자지러지는 것도 조금 난 이상해. 저렇게 농담처럼 말해도 저렇게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으면 미안해 미안합니다. 제 옥순 씨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내가 그렇게 말았으면 안 됐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너무 남자들만 상대해봐서 그런가? 옥순 씨는 진짜 서운하고 지금 이게 여기서 영호와의 데이트를 날린 것이 지금 너무 큰 지금 아쉬움으로 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 선택 너무 후회하는데요? 저 그러면 영훈이랑 밥 먹었죠. 왜 그러세요? 말투를 농담처럼 한다고 저 내용을 지금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영수는 이걸 저거를 농담으로 알아듣고 막 저기서 빵 터지는 영수가 야 이거를 웃긴 얘기로 알아듣는다고? 이건 지금 옥순 씨가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됐죠. 저 그러면 영훈님이랑 밥 먹었죠.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서 어느 게 농담이 있어? 이 텍스트에 무슨 농담이 있어? 내가 진짜 너한테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친해도 이렇게 말하지. 이거를 저렇게 저런 말투만 듣고 어떤 문장의 맥락이나 그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 하긴 그러니까 정숙 씨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구나라고 오해하고 있겠지. 이게 나는 솔직히 너무 좀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 애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저렇게 말투를 웃기게 한다고 그래서 저게 웃긴 말로 이해하는 건가? 지금 본인이 웃을 상황이 아닌데? 이거는 솔직히 쌍방과실이야. 인정해. 이건 쌍방과실이거든. 옥순 씨도 그 영수를 선택한 건 본인의 선택이었어. 그래서 영수를 비난하는 이게 영수만 잘못은 아니야. 이건 막 영수만 탓한다 이런 남 탓인데 쌍방과실인데 어쨌건 이 상황에서 아무리 농담처럼 말한다고 저걸 웃고 있는 영수가 너무나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이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게 너무 둔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영수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둔하거든.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정숙에 대해서 마음도? 아니 뭐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계산만 하고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정숙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직 그런 관계 아니니까요. 내가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계산이지. 러시아에서 온다고? 아, 난 러시아? 아, 이거 계산 두드리니까 힘들어. 계산 두드려 보니까 제일 싸게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풀옵션 다 갖춰진 옥순이야. 그래서 지금 옥순 쪽으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아, 내 마음이 아닌가? 이제서야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타인에 대한 마음을 알기는 어렵긴 하겠죠. 그러니까 영수가 이 감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그러니까 옥순이 웃고 있고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약간 뭐 성대모사 하듯이 하니까 영수는 막 자지러져. 저 장면에서 서로가 이해를 하겠지. 어쩌면 서로는 이해했을지 몰라. 그러니까 아 옥순 씨 그만해요. 나 배꼽 떨어져요. 그래서 영호님 지금 나한테 배신감 가지고 있을걸? 근데 자기도 좀 느껴야지 뭐. 이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영호에 대한 복수심, 배신감 이런 걸 드러내는데 옥순이나 영수나 참 어찌보면 뭐 쌍방과실인데 근데 어쨌건 지금 영호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옥순과 충분히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아직은 뭐 있겠지만 참 신기한 광경이었다.
저렇게 거절하고 농담하는 옥순도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대응이었는데 그걸 보고 또 웃는 영수도 참.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죠. 그래서 솔직히 선택을 번복하려고 했었어. 영우님한테요. 영수한테 까이고 이제 와서 번복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영우한테는 먹힐 것 같아. 영우는 지금 옥순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영수가 정숙에게 직진을 하는데 정숙 씨가 영수님 1순위가 옥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옥수님이 아니다? 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거기까지만. 그러면 정숙은 이제부터는 이제 탈출기. 지금까지는 누군가에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 반대인 거야. 정숙 씨는 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스테이지가 바뀌었어. 도망 다니다는 스테이지야. 이제부터 스테이지가 바뀌었고요. 그렇게 이제 뭐 영호, 영수 아주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게 다음 주로 넘어가는군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